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에서 힘들게 되면 그거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지? 자, 이제 지금 국내 화장품 업종이 2012년에서 2016년 이때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뭐 해서 난리부르스를 치던 때다고. 그죠? 그것도 전 다 경험해봤어. 그때 제일 열심히 매매했었던 게 코스맥스야.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의 KBT 수요 감소. 그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 기술력이 엄청난 게 아니니까 중국의 로컬 브랜드 부상.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 보면 중국 화장품 비중이 많은 아모레퍼시픽이나 특히 LG 생활건강 같은 건 힘이 없는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2012년에서 2016년 요때, 그죠? 여기에서 요때 뭐에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에 화장품 이 2012년에서 2016년 요때까지, 그죠? 따이공 뭐 해가지고 보따리상 들어오면 화장품 사재기 해가지고 갔던 때가 요때라고. 그리고 나서는 별 볼 일 없이 주가가 비실비실하고 중국에서도 마켓을 계속 잃고 했었던 과정이었다고. 그죠? 그리고 사드 사태 이유가 이제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KBT 소비가 급감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BT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주주주주 내려온 거야. 지금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돈을 푸는 거지 뭐 산업 자체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 7, 8월 달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역성장,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국 중심으로 뭡니까? 수출이 견조하게 진행되는, 특히 거기에서 인디 브랜드, 이 업종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메이커, 그죠? 메이커, 유통, 그리고 생산. 그죠? 생산 쪽 라인에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그죠?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런 쪽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나마 한국 콜마가 중국 비중이 적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 콜마를 공략했다가 75,000원 이상에서 매도했던 거 아니야. 이 실현했던 거. 그지? 생산 쪽은 그래도 한국 콜마 쪽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는 쪽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메이커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 왜냐면 그 화장품이라는 게 유행에 민감하거든. 그죠? 새로운 화장품, 새로운 좋은 게 나오면 또 바뀌고 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화장품 회사의 어느 제품이 계속 성장을 이뤄낼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아.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그죠? 그 브랜드사가 어느 쪽이,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더 좋을지 모른다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택한 거고, 그죠? 거기에 이제 유통 쪽 라인에서 나름 인디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 이쪽에서 성장하는 쪽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품이, 그죠? 화장품 업종의 밸류가 높냐 낮냐라고 봐야지. 조금 전에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전에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피 밸류보다도 화장품 밸류를 더 높게 쳐준 적도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연초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격 라인이 아까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현대 롯데하고도 비교를 드렸지만, 시가총액, 주가는 시가총액이 말을 해주는 건데, 시가총액은 결국 그 시가총액이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진행되는 주가 상승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지금 KBT의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 리레이팅 요소, 이 부분이 글로벌 화장품 1위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이 수입 화장품 1위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고. 그죠? 제가 2차 전지 할 때도 그랬고, 주도 섹터, 주도 업종으로 갈 때도 항상, 그죠? 그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률이 1등이든지 아니면 그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1등이든지, 그죠? 뭔가가 있어야지 그쪽 라인 부분을 공략의 포인트를 잡는 거지. 아니면 지금은 못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든지. 지금 국내 화장품 업종은 중국보다 규모가 더 큰 글로벌 1위 화장품 시장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보다 혁신성이나 트렌드함, 그리고 제품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독보적인 K뷰티의 장점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원체 빨리 상승을 했잖아, 인디브랜드 쪽이.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쉬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박스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피크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죠? 피크 아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일 때를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거지, 엄청나게 성장했다가 잠시 쉬는 부분을 피크 아웃이라고 하지 않아. 그죠? 지금 연초 이후에 중소형 브랜드사가 57% 정도 올라왔고,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 있잖아. 그죠? 실리콘투는 뭐 엄청나게 올라온 거지. 그지? 뭐 5배 올라와가지고 지금 쉬는 거고. 그죠? 또 ODM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연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올라왔던 주식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는 4.5% 정도밖에 올라온 게 없어. 그게 이제 종목마다의 차이지. 그죠?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비율이 높은 쪽은 떨어진 거고, 인디 브랜드 쪽에서 혁신 흐름을 가져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놀랍게 성장하는 종목 부분들은 뭐 고점에서 밀리더라도, 그죠? 박스 흐름을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화장품 시장의 화장품 종목군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화장품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그죠? 요 화장품 영업이익 회색 부분, 그죠?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에서 2016년 거의 꼭지를 찍고, 그죠? 회색 여기 내려오다가, 그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뭡니까? 비중국 쪽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가면서 인디 브랜드의 수출 호조,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온 거다. 그죠? 이거 잘 나갈 때 2014년에 화장품의 영업이익이 YOY 대비 49%, 55%, 58%뭐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 그런데 지금 2024년으로 보게 되면 61%, 2025년에는 40% 증가 전망이다고.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이렇게 잘 나갔을 때보다도 지금 더 성장률이 높은 흐름으로 2024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대미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 파란색 부분, 그죠?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흐름 부분은 뭐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내년에 조금 뭐 위축될 수는 있어도 성장의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죠? 요 부분은 요거는 성장률인데, 그죠? 성장률이 2023년보다 2024년에 조금 꺾인 건 원체 2023년이 2022년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으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피크아웃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미국 화장품 수입 내 국가별 비중을 보면 잘 보세요. 자, 프랑스는 18%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 그죠? 거기에 이탈리아가 조금 증가했고, 그죠? 중국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중국과 관련, 오늘도 뉴스에 이런 뉴스 나왔잖아. 그죠? 중국, 뭡니까? 알리나 이런 쪽에서 판매하는 중국 화장품에서 유해 물질 나왔다. 중국은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중국 김치 공짜로 주면 드셔요? 식당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그죠? 음식이나 이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에, 그죠? 지금의 적대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쉽게, 그죠? 중국계 더 파급력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더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죠? 이 중국이 뭡니까? 저가잖아. 그죠? 프랑스는 고가고, 그죠? 우리나라는 중저가고, 그럼 우리가 경쟁해야 될 애들은 중국이단 말이야.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먹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입장,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한국 화장품 수출 국가별 비중, 높아지는 미국 비중, 국가별로 보게 되면, 자,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게 되면, 중국은, 그죠? 중국에 대한 비중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54%까지 화장품 비중이 높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절벽으로 내려오면서 25%. 그죠? 반면에 미국 비중은 8, 9%에서 19%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돈을 푸는 와중에 있어도 7, 8월 화장품 역성장한 부분이 이런 요인도 반증하는 거라고. 그래서 중국 쪽 라인 부분에 이 화장품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미국 화장품에 있어서 기초 화장품, 그쪽도 관심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통 채널이 온라인화되고, 그죠? 저가의 뒷부 제품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 속에서 K뷰티의 두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K뷰티의 글로벌 성공 요인은 뭐냐? 그죠? 혁신성, 트렌디함, 품질력, 이거인데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만큼 화장품 많이 종류별로 찍어받는 나라가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옛날에 우리 감감히 생각해보면 못 살 때 무슨 스킨하고 크림하고 따로따로 발랐습니까? 그 두 개 한꺼번에 있는 거 발랐지. 그죠? 그전에는 바르지도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바세린 이런 거 발랐어요. 제가 어렸을 땐. 그거 할 때는 겨울에, 여름에는 화장품 살 돈도 없었고, 그 당시엔 강원도촌에서, 그죠? 미군들이 준 바세린 가지고 겨울에 이 손 트고 얼굴 트는 거, 그런 거 막으려고 바세린 바르고 그랬었다고. 그죠?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서 화장품을 발라도 스킨하고 크림하고 한꺼번에 있는 거, 이런 거 발랐듯이 서방 국가는 두세 개 종류밖에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 그런데 코로나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밖에 활동을 하지 않고 게임이나, 그죠? 인터넷 이런 걸 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화장품이 피부 관리하는데 대한민국의 화장품, 이게 여러 가지를 바르면서 피부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본 거야. 그게 침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그죠? NC소프트 100만 원 가고 그럴 때 지금이, 그죠? 코로나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안에서 전자결제하면서 게임하고 하는 이게 피크다. 이거 끝나면 얘네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가격에. 그런 말 하면서 매도하라고 했었던, 이 실현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다고. 그죠? 그게 다 끝났어. 그러면 걔네가 다시 올라오려면 어떻습니까? 팬데믹 같은 상황이 또 와야 돼. 그래야 그때 고점을 올릴까나? 그러고 반대로 돌아다니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그런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죠? 우리하고 틀린 부분이 있구나. 우리는 두세 개밖에 찍어 바르지 않는데, 그죠? 이건 기초 화장품도 여러 개고, 거기에 마스크팩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집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미용 의료기기로 하고 하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새로운 트렌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저도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그죠? 저도 화장품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건 각 나라의 각 인종 따라서, 그죠? 각 연령 따라서 맞춤형, 그죠?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색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사보다 ODM 중소형 브랜드 이쪽이 오히려 더 각광받았고, 각광받는 게 영업이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형 브랜드 이사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죠? 그 외에 인디 브랜드 이쪽 라인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보여준 것 역시 그런 흐름에 놓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화장품 밸류에이션도, 그죠? 왜 낮아졌느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밀린 것도 있지만, 그죠? 밀리는 와중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PER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죠? EPS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밸류 부분은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내려온 거단 말이에요. 그죠? 최근 3개월 업종별 EPS 증가율로 보면 여기 다 나오잖아. 그죠? 3개월 EPS 최근 3개월 보게 되면 화장품이 3위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조선 괜찮다. 그죠? 방산도 괜찮은데 방산은 이미 주가가 또 올라와 있고, 그죠? 철강 얘네들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차원에서의 EPS 증가율이니까 이런 거는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를 견인하면서 올라오는 쪽은 화장품과 건강관리, 요 정도가 가장 핵심이야. 거기에 이제 방산, 전력기기, 그죠?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엊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전력기기 사업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또 하겠다라고 하니까 전력기기 쪽은 더 내려와도 매수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쪽 라인이라는 건 분명한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글로벌 1위 섹터란 말이지. 그제? 수출 1위.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71억 8천만 달러. 약 9조 4천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3년간 평균 6% 성장을 했는데 2024년 9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함. 성장 지속형이라는 거지. 그죠? 중국 비중은 계속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016년에 36%에서 24%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비중국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지금 국내 화장품 수출액 보게 되면 계속해서 2021년 정점이었다가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최고를 경신하고 있잖아. 그죠? 2022년, 2023년에서 지금 2024년이 2021년보다 더 성장을 크게 갖고 가자. 그 성장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중국향이 아닌 비중국향.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그죠? 중동 이런 쪽으로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쪽. 응? 그 지금 한눈에 보듯이 중국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고성장하고 있고 이걸 통틀어서 보니까 18% 성장인 거지. 미국 쪽으로만 보면 28%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국내 화장품 수출 국가별 비중만 보더라도 그죠? 중국은 이렇게 감소하고 미국은 증가하고 있고 그죠? 뭐 홍콩도 좀 감소한 거고 추세적으로는 일본은 6, 7%에서 9%대에서 정착돼 있다가 10%로 조금 늘었고 기타 국가들도 늘고 있고 중국만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홍콩 쪽만. 그죠? 색조니 화장 기초니 이건 굳이 그거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일본 화장품. 그죠? 일본 화장품 수출액 추이도 연으로 봤을 때 최고야, 최고. 그죠? 동남아도 거의 최고 수준에 놓여져 있고. 응? 기초나 색조나 마찬가지로 동남아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KBT가 글로벌 화장품 1위 시장에서 활약 중인데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605조 원으로 세계 1위 화장품 시장. 연평균 8%. 0.8%에서 5% 내외 성장하고 있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기초 화장품에 관심이 상승하고 했다는 아까 이야기. 그러면서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K-뷰티. 중복됐는데 아까 설명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그죠?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면 밸류가 부담이야. 근데 지금은 뭡니까? 고점 대비 일정 정도 밀리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한 번 더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게 되는 거지.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이번 분기에 500억 이상의 영업 손실이 나온다리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뭡니까? 미국 쪽에서 코스알엑스하고 그리고 라네즈하고 이런 쪽이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스알엑스가 제일 LG 생활관광하고 둘 제일 못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의 후진 그리고 미국에서의 약진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길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이런 쪽도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봐. 그런데 저는 그쪽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그제? 그쪽의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중국에서 비중이 아직도 회사 차원에서의 비중은 높기 때문에. 그죠? 이번 8일에서 요번 이제 8월 9일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여기서도 보게 되면 라네즈가 약진했고 코스알엑스는 여전히 괜찮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조금씩 나아지겠지. 다만 중국 비중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쪽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은 지금 온라인화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아마존 영향이 크잖아. 그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죠? 유통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 부분에 이번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11월 11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이 앞두근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쪽 라인이 크게 나쁠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틱톡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이 가능해졌고 그죠? 아마존 온라인 지난번 한국콜마가 아마존 프라임 행사했을 때 이 아마존이
국내 제품을 뭐 많이 입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게 안 팔리면 뭐하러 그러겠냐고. 그죠? 잘 팔리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러면 아마존이 실리콘투의 유통 채널을 다 먹고 가는 거냐? 틀리다. 사업 기반이. 응? 그거 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렸었잖아. 그제? 그래서 여하튼 소셜미디어 사용 확대로 KBT 글로벌 마케팅이 용이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인플루언서. 그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 1,400만, 1,500만 그 제품. 그 바르는 거가 1,400만 명, 1,500만 명. 지금은 2,0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죠? 그렇게 바르면 걸 보여주면서 해외 시장에 확대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죠? 지속 가능하느냐. 이걸 판단을 하려면 그 제품 경쟁력이 우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지금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 소비자가 화장품 발견하는 채널로 보게 되면 소셜미디어. 이게 가장 높잖아. 매장보다. 그죠? 뭐 TV도 있고 온라인 마켓도 있고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특히 틱톡 점유율이 높은 미국에선 더한 거고. 그죠? 그래서 트리트루 쿠션 파운데이션 리뷰하고 뭐 엄청난 그 조회수 기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 조회수가 터지면 그 제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온라인 침투율이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 진출이 용이해졌고 용이해진 만큼 한번 사용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 그네들 피부에 맞다라고 보여지면 잘 팔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죠? 특히 미국 시장의 이 소비 부분에 있어서 중산층 이하 이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은 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그런 화장품 쪽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종목별로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두 종목 부분이 저는 이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보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고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혁신성. 그죠? 마스크팩, 에어쿠션, 비비크림, CC크림 등의 제품은 한국에서 개발된 거라고. 다른 나라에서 거를 우리가 베낀 게 아니고. 그죠? 리들샷도 마찬가지고 슬리핑백, 앰플, 팩트형 선크림 이게 혁신적인 제품을 우리나라가 계속 만들어내고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산업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중국에서 마스크팩 잘 나가다가 누구야? 제일 처음에 보따리상 들어가서 전 난리치고 무진장 올라갔지? 그죠? 산성 누구야?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다가 쫄딱 망한 게 왜? 전부 다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따라해가지고. 그죠? 전부 다 따라했잖아. 중국에서. 중국 놈들 로컬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그거 잘 팔린다고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서로 제살 깎아먹는 그런 부분을 하니까 망한 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죠? 그때를 반면교사로 삶아서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그리고 트렌디하다. 글로벌 브랜드는 신규 제품 출시까지 수년이 걸리고 이후에도 오랜 기간 유통되는데 한국 브랜드는 신제품을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출시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트렌드한 겁니까? 기존 제품을 라인업 추가해가지고 바꾸고 하는 거에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어 있는 거야. 그게 경쟁력이야.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 이유로 효과가 좋고 품질이 우수해서 이게 1위야. 가격이 싸다가 1위가 아니고. 가격도 싼데 품질도 효과도 좋다면 뭡니까? 당연히 성장의 가로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지? 나머지 부분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야기인데 여기 저는 얘네들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두 종목이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화장품 전반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고 아셨죠?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